네, 안녕하세요. 2시가 시작되어서 오늘 점프 클리니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시스템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웨비나입니다. 왜냐하면 점프가 아니고 점프 클리니컬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처음 세미나를 갖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 웨비나를 갖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자리인데요. 네, 오늘 썸 클리니컬의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2024년 3월, 올 3월에 18.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0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신청자분들의 명단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저희 점프 클리니컬 사용하고 계신 고객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외에 관심이 있는 고객사 분들께서도 모두 참석을 해주신 걸로 신청을 해주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점프가 이 제약 산업에서 어떻게 그 점프의 기능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약 산업의 그 약물의 개발 과정에서 떻게 점프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물의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물 후보를 탐색을 하게 되고 약물 후보 물질을 탐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임상과 임상 그리고 규제기관의 허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판 후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안전성 데이터를 규제기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리어월드에서 마케팅 데이터를 쌓아나가면서 제품을 리어월드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프는 크게 초기 단계에서는 점프 지노믹스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점프 프로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지노믹스 어널리시스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점프 지노믹스 어널리시스는 유전자 마커 분석과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의 패턴과 그리고 구조 분석 그리고 통계적 모델링과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서 초기 후보 물질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이제 약물의 제형과 그리고 활성 물질, 그리고 분석법 개발과 관련하여 가지고, 그리고 초기 공정 개발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실험 계획법을 통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해서 ICH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Q1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배치 통합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물의 만료율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세이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용량 및 반응 간의 병렬성을 구축하고 분석하는 방법, 상대적 유효성을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약물 용량 또는 농도가 독성에 도달하는 시점을 결정하고 효소와 기질의 친화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다른 제형 간의 동등성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 모델링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의 프로파일 분석과 그리고 공정의 최적점을 찾는 것, 그리고 QBD 워크플로우와 그리고 매뉴팩처링 실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 통계 분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드릴 제품은 점프 클리니컬이라는 솔루션으로 전 임상이 끝나고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규제기관의 허가를 거쳐 시판 후 임상까지 얻게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제품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임상 데이터의 세이프티와 에피커시를 확실하게 확보해낼 수 있습니다. 점프 클리니컬이 그러면 무엇인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클리니컬은 총 이렇게 5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점프라는 제품은 총 5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클리니컬, 점프 라이프, 그리고 점프 지노믹스, 점프 프로 총 5개의 제품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점프 지노믹스는 16버전 이후로 점프 프로에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제품은 바로 점프 클리니컬이라는 제품인데요. 임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 점프 클리니컬은 여기 보시는 점프와 점프 프로 그리고 점프 지노믹스를 모두 들고 있는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프 라이브는 점프 클리니컬 또는 점프에서 생성된 다양한 동적 리포트들을 HTML 형식으로 조직 구성원 내에서 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업용 협업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클리니컬을 통해 생성된 여러 가지 동적 리포트들을 어떻게 점프 라이브에서 퍼블리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클리니컬은 무엇일까요? 네, 점프 클리니컬은 스터디 레벨, 그리고 글로벌 임상의 경우에는 컨트리 레벨, 그리고 사이트, 단위 레벨, 그리고 서브젝트 레벨 단위로 임상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가 SDTM 또는 아담 형식으로 변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시디스크와 계속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상 도메인에는 임상 데이터셋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데이터셋, 파인딩 여러 가지 검사, 안전성 검사,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 활력 징후 검사와 같은 여러 가지 파인딩스 검사, 그리고 AEMH와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과 관련된 도메인이 인터베이션, 그리고 온콜로지 도메인인 경우는 온콜로지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도메인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주제의 도메인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션트 프로파일이라든지 애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서술적 보고서 그리고 PV 팀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는 안전성 정기 보고서인 DSUR과 PSUR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그널 디텍션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을 임상에서 설정하여서 조기의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RBM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션트 리크루트먼트, 즉 초기에 환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 모집 추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예측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타겟한 데드라인까지 타겟한 목표 샘플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해주는 예측 모델링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만약에 실패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몇 개의 센터를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응 조정 디자인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프 라이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 리포트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클리니컬은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과 그리고 허가 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특히 FDA에서 요구사항으로 시작된 출범된 기능이 바로 점프 클리니컬이기 때문에 FDA와 PMDA에서는 굉장히 많은 리뷰어들이 공식적으로 CTD를 리뷰하는데 점프와 점프 클리니컬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프 클리니컬을 도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규제기관의 시점에서 어떻게 임상 데이터와 CTD를 리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프 클리니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프 프로 위에 기반으로 지어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프 프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지원해 줍니다. 점프 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기본 통계 분석과 여러 실험실단에서 그리고 공정개발단에서 많이 통계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실험 계획법과 다별량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 모델, GLMN, GM, 그리고 일반화 회귀 모형, 여러 가지 고급 통계적 모델링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셋도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점프 클리니컬이라는 제품은 이제 클릭하는 방식으로 GUI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전혀 필요가 없지만 JSL이라는 코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역량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커스텀 리포트를 구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세스와 오픈 소스들에 연동되어 가지고 연결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레귤레이토리 파트너입니다. FDA와 PMDA, EMA, MFDA입니다. 특히 FDA에서는 메디컬 오피서들, 시더의 메디컬 오피서들 트레이닝 이 문서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점프 클리니컬과 점프 클리니컬과 그리고 점프가 공식적인 메디컬 오피서들의 CTD 리뷰 공식 툴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프와 점프 클리니컬은 FDA와 위클리 미팅, 주간 미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디벨롭먼트 해오고 있는 툴입니다. 뿐만 아니라 EMA와 PMDA에서도 공식적으로 임상 데이터 리뷰 툴로 점프 클리니컬을 채택을 하시고 있는 것을 이 문서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FDA Safety Review 가이드라인인데요. Standard Safety Tables and Figures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임상 세이프티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어떻게 FDA에서 모니터링하고 리뷰할 것인가라고 와 관련된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022년 8월에 발표된 FDA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각도로 세이프티 데이터들을 TLF들을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FDA 가이드라인과 점프의 템플릿이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위클리 미팅을 통해서 이 템플릿을 서로 공유하고 또 원하는 리포트를 피드백을 받아 저희가 계속해서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테이블과 피겨스들이 모두 동일한 템플릿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점프 클리니컬은 어떤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다양한 부서에서 임상연구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탯 DM, 그리고 메디컬 모니터 PV, 메디컬 라이터,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그리고 CRO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스텍과 DM에서는요. 분석 주제별로 FDA와 논의된 최적의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서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멀티베리어트 어널리시스,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PCA, 주성분 분석, 머신러닝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서 최상의 그 분석 주제에 맞는 리포트를 시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시각화 자료 도출로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의 강력한 툴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상치와 여러 가지 타임 트렌드를 탐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RBM을 통해서 프라우드 디텍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클리니컬 데이터 모니터나 PV팀에서는 통계적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몇 번의 클릭으로 세이프티 리뷰가 가능하고요. SMQ, FMQ, AFMQ를 통한 규제기관 관점 기반한 시그널 디텍션이 조기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딜리, AK와 같은 약물 유발 간 손상, 약물 유발 심장 손상 환자를 FDA 관점에서 디텍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메디컬 라이터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클리니컬 데이터를 리뷰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바이오스탯 팀을 괴롭히지 않고도 점프 클리니컬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관점에서 쉽게 통계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즉 임상 운영팀에서는요. 방문 현황, 그리고 EDC 현황, 환자 모집 예측 등을 통해서 임상 운영 현황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CRO에서는 스폰서에게 향상된 통계적 시각적 결과물을 제공을 해주고 또 고품질의 보고서와 분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점프 클리니컬은 지금 18.0인데요. 작년 9월에 17.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점프 클리니컬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7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리포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아직 17.2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 업데이트 알림이 메일을 통해서 오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면 가장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된 리포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 버전에서도 여러 가지 딜리라든지 점프 클리니컬 리코더, 데이터 매핑 툴, 그리고 RBM, 비짓 올더, 페이션트 리크루트먼트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여 가지의 리포트들을, 임상 데이터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생성을 해주는 툴이 바로 점프 클리니컬 리포트입니다. 각 리포트 하나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옵션들과 또 세부 리포트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점프 클리니컬을 통해 임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주제를 꼽았습니다. 일단 시각적 그리고 통계적 모니터링을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툴이 될 것 같은데요. 온콜로지 데이터, 그중에서도 SDTM에서 RS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버전의 강화된 딜리와 그리고 AKI 레포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Q, FMQ, AFMQ 이것은 17.1 버전부터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국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TM 매핑 툴 애드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프 클리니컬을 사용을 하시려면 데이터 형식이 SDTM 기반으로 컨버팅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디컬 모니터들이나 뭐 메디컬 라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SDTM 을 별도로 하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메디컬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도 자동으로 점프의 워크플로우 기능으로 그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컨버팅 할 수 있는 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인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능은 바이오스탯이나 DM을 위한 것보다는 비프로그래밍 부서에 조금 더 적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BM이 다시 향상된 리포트로 18버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집 예측 모델과 관련해서 어떻게 점프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 차트와 통계적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모든 리포트들을 점프 라이브에서 어떻게 동적 리포트로 유관부서와 CRA들에게 공유하고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SDTM의 RS 도메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RS 도메인 하나로 여러 가지 비주얼을 차팅해주고 또 통계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주는데요. 그것들을 점프 클리니컬에서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점프 클리니컬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점프 클리니컬의 화면을 보게 되시면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 제가 미리 몇 개의 템플릿을 가져와서 리포트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RS 도메인을 예를 들어 리스폰스 네, 그 오버럴 리스폰스와 관련된 그 온콜로지 리스폰스와 관련된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 진행을 하시려면 여러 개의 리포트를 통해서 시각적, 그 통계적 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랫입니다. 바로 스위머 플랫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수영장 레인처럼 생겨서 스위머 플랫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을 보시면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옵션들을 통해서 이 리포트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화면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축에 이 먼스, 타임 스케일들도 먼스로 할 건지, 윅스로 할 건지, 데이스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더 촘촘하게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 축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변수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유연성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옵션들을 통해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랫에 보시면요. 이 환자는 SD에서 시작되어서 PR로 점점 좋아졌다가 이 PR을 계속 유지하면서 먼스가 한 40개월 되는 즈음에 라스트 어세스먼트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논 리스폰더군에서 리스폰더군으로 갔는지 혹은 그 반대로 되었는지를 한 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스트 어세스먼트 데이트로 설정할 건지 아니면 라스트 파티시페이션 데이트로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 옵션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통 클리니컬 데이터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는 블라인딩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언블라인딩이 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블라인딩 옵션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트리트먼트 군은 범례에 표시되지 않고 차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역 통계량 차트를 보여주고요. 이뿐만 아니라 워터풀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longest diameter, 그러니까 지름의 가장 긴 직경으로 percent change from baseline을 분석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암의 사이즈가 암의 가장 긴 지름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작아져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 암의 크기가 작아졌을 때 CR, 완전 관여라고 얘기를 하고 네, complete response라고 C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위에다가 올려두시면 환자의 번호와 그리고 100% 감소했고 그리고 이 환자의 군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풀 플랫은 이렇게 에피커시가 보여지는 군에 특정 트리트먼트 비군이 더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파이럴 플랫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X축에 타임을 더 추가를 한 건데요. X축에 지금 듀어레이션을 먼스로 넣음에 따라서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퍼센트 체인지 베이스 프롬 베이스라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의 특징은 바로 다이나믹 그 대화형 보고서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를 만약에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데이터에서도 이 환자에 해당되는 선이 어떤 것인지만 표시를 하게 해주고 그 나머지 데이터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분만 음영으로 표시를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하나에 대해서 다른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탐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이 환자만 분석을 해보실 때는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서 전체 리포트를 다시 재생성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 플랫에 보시면요.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범례에 따라서 사망이 있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 4개월쯤에 임상 참여를 중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디스포지션 이벤트 없이 계속해서 임상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퍼센트 체인지 프롬 베이스라인을 감소하다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임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례들도 다 조정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nnotated plot with selected disposition event 섹션에서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범례를 더 추가하셔서 이 플랫에서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통해서 PFS와 TTP를 분석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카플란-마이어 분석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통계 분석 그리고 해자이드 레이시오 플랫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데모그래픽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는 지금 해자이드 레이시오가 1.7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PFS, 이 사건이 트리트먼트 A 그룹에 비해서 트리트먼트 B의 그룹이 남자인 경우에 78%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팩터가 이 이벤트에 더 영향을 주는지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해저드 레이시오 플랫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95%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팩터가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데모그래픽 팩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은 제가 DM이랑 RS만 넣어뒀는데요. LB, CM, MH 등 여러 도메인 데이터셋들을 활용해서 해저드 레이시오 플랫을 그려주게 되고 가장 리스키한 팩터가 무엇인지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딜리와 AKI 리포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FDA Standard Safety Tables and Figures라는 그 안전성 보고서 지침에서는요, 굉장히 딜리를 다양한 각도로 탐색을 할 것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모든 임상 연구원들이라면 약물로 유발된 간 손상,
그리고 약물로 유발된 신장 손상 환자를 최종적으로 디텍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주제로, 높은 관심으로 살펴보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딜리를 간 손상 환자를 살펴보겠다. 단순히 애드버스 이벤트로 간 손상, 간 부전 이렇게 PT텀으로 보고된 단순한 그 PT텀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플 데이터셋을 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간 손상 환자를 디텍션하겠다라는 게 FDA의 입장입니다. 또한 AKI 약물 유발 심장 손상 환자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AKI 환자를 디텍션하겠다라고 FDA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텍이나 그 임상 연구원들께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딜리와 AKI 환자들의 디텍션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주얼 플랫과 그리고 페이션트 리스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딜리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한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샘플 데이터셋은 니칼다파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르다파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을 통합하여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같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임상 1상과 임상 3상을 통합하여서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스폰서들의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이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 멀티플 셀렉션을 한 다음에 컴바인 데이터셋을 하게 되면 컴바인드 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니칼다파인으로 제가 샘플 데이터셋으로 현재 스터디를 설정을 해두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을 점프 클리니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점프 클리니컬에 있는 많은 템플릿들을 목적에 맞게 그룹핑 하셔서 미리 지정을 템플릿화 시켜서 지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콜로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한 디스커버리 18 서밋에서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한 그 템플릿을 미리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열기를 하시면 미리 지정해둔 리포트만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목적에 맞는 템플릿들을 그룹핑 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템플릿으로 미리 지정을 해두실 수도 있고, 조금 지금 줌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점프 클리니컬이 약간 느려진 것 같은데요. 이게 열리게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딜리 리포트가 딜리 리포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 열릴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MQ, FMQ, AFMQ 그리고 CMQ를 통한 시그널 디텍션 주제입니다. FDA는 위에 보이시는 이 링크에서 FMQ라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2% 이상의 애드버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작용이다라고 라벨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환자의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그 CSR에 제출을 하게 될 때, TLF를 분석을 하게 될 때, 싱글 PT 텀을 기반으로 트리트먼트 군과 그리고 레퍼런스 프로덕트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엔자이어티라는 단일 PT텀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드럭 X에서 분명히 앵자이어티가 발생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지만 2%라는 컷오프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드럭 X에서 앵자이어티가 주로 발생하는 A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네드라에서는 SMQ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PT텀들을 여러 가지 그룹핑을 하여서 그룹핑 텀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프로덕트와 레퍼런스 프로덕트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SMQ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FDA에서 직접 FDA 메디컬 쿼리 그룹핑 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anxiety라는 그룹 텀 안에 단일 PT 텀들을 panic disorder, panic attack, nervousness, 그리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xiety 이렇게 단일 PT 텀을 묶어서 하나의 anxiety로 보고 다시 그룹 분석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FDA에서 말하는 FMQ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시그널 디텍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발표가 된 FMQ의 그 그룹핑 텀들이 한 104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FMQ뿐만 아니라 FDA는 나아가서 AFMQ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Algorithmic FDA Medical Query라는 건데요. 단일 PT 텀들을 묶어서 그 그룹핑 텀으로 발표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플 데이터셋을 통한 로직을 엮어서 그룹핑 텀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저혈당에 대한 AFMQ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FMQ에서 발표된 그 저혈당이라는 그룹핑 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랩 수치에서 플라스마 글루코즈가 54 이하이거나 혹은 FMQ 브로드 텀에 해당되는 어떤 저혈당 텀이 있거나 혹은 플라스마 글루코즈가 70보다 미만이면서 그것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을 때 그리고 2번 이상 발생하고 플러스 플라스마 글루코즈가 70 이하인 게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저혈당이 있다고 보겠다라고 발표한 게 바로 FDA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PT 텀으로 그냥 트리트먼트 그룹과 레퍼런스 그룹의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되지만 사실 저혈당이라고 FDA에서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을 섞어가면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레퍼런스 프로덕트 그룹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아까 딜리 리포트에 대한 그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FMQ와 AFMQ에 대한 데모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 리포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이미 17버전에서 있었던 하이슬로우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이슬로우라는 것은 FDA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하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하이슬로우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딜리를 디텍션하는 주요 유명한 원칙 중에 유명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4사분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러한 원칙으로 이 노트된 이 어떤 로직에 의해서 4사분면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X축은 피크 ALT의 값이고요. 그러니까 ALT의 가장 맥시멈 되는 값이고 Y축은 빌리루빈의 가장 맥시멈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4분면으로 나누어서 1사분면에 있는 것이 바로 하이슬로우에 해당되는 약물 유발 간 손상 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의 수치도 높고 ALT의 수치가 높으면 확실한 약물 유발 간 손상 환자다라고 간주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ALT 수치가 낮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간 세포는 안정적이나 간 세포는 아직 손상되지 않았으나 간 기능에 저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4사분면에 있는 템플스크롤이라는 것은 ALT는 높으나 빌리루빈이 좀 빌리루빈의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간 기능은 정상적이나 간 세포는 손상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간 세포가 어떻게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표가 바로 하이스 스크리닝 플랫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간 수치와 연관된 AST, ALP, 빌리루빈을 그 2차원의 스캐터 플랫으로 다시 한번 다양하게 탐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범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터랙티브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스캐터 플랫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AST, ALT, 빌리루빈, ALP에 관해 그 ULN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대한 그룹별로 여러 가지 디스크립티브 요약 통계량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스 스크리닝에 해당되는 최종 그 딜리 환자들을 테이블로 테이블링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딜리 리포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리포트는 아까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의 그 타입에 따라서 해당되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페이션트 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FDA는 간 손상 환자를 디텍션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 손상과 관련된 실험실 지표에 그 방문별 미싱 퍼센테이지를 일단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간 손상과 관련된 랩 수치가 미싱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간 손상과 관련된 신호를 놓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FDA에서는 이 수치와 관련돼서 미싱 퍼센테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스 스크리닝 플랫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딜리 리포트에서는. 그리고 어, 그 ALT뿐만 아니라 X축을 ALP 혹은 Maximum Post Baseline ALT or AST 이렇게도 바꿔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키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베이스라인과 그리고 최종 그 레퍼런스 레인지로 그 하이에서 하이로 얼마나 이동되는지, 하이에서 노멀로 얼마나 이동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 이동을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생키스 플랫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통계, 리스크 디퍼런스에 따른 통계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MQ 텀에 해당되는 FMQ 텀에 해당되는 간 손상 환자를 또 통계 분석을 하여서 그 리스크 디퍼런스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 손상이 발생되기까지의 타임 투 이벤트 카플란-마이어 곡선 분석을 시행을 해서 생존 분석을 시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 손상 때문에 디스컨티뉴에이션 된 환자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MQ, 그룹핑 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PT 텀들 기반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과 피크를 대비해서 그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서 말하는 딜리 디텍션 로직입니다. AKI 리포트의 경우에는 18.0의 경우에는 FDA의 애드인 형태로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KI 리포트는 18.1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고객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MQ, FMQ, AFM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익숙한 것들은 PT 텀을 기반으로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그리고 테스트 프로덕트의 그 리스크 디퍼런스를 비교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테스트 프로덕트, 니칼다파인에서 조금 더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플라시보군에서 조금 더 위험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95% 신뢰 구간에 이 1을 0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냐 아니냐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리스크 디퍼런스뿐만 아니라 relative 리스크, 오즈 레이시오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로 변경하여서 이 포레스트 플랫을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일 PT 텀으로만 분석을 한 것인데요. 지금 FMQ를 보시게 되면 FDA에서 그룹핑한 텀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필터링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지를 하고 다시 FMQ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뭔가 저에게 예상치 못한 화면이 지금 열렸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포레스트 플랫과 관련해서
이 포레스트 플락과 관련해서 어, 이 단일 피티텀뿐만이 아니라 FDA에서 발표한 그룹핑 텀 그리고 알고리즘인 그룹핑 텀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그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시그널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줌과 연결이 돼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화면으로 뭔가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포레스트 플랫 형식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들을 사이트 레벨, 컨트리 레벨, 서브젝트 레벨에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샘플에 있는 화면은요, 제가 그냥 일부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 간략한 리스크 인디케이터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점프 클리니컬을 사용하고 계시는 현재 고객분들께서는요, 지금 점프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이 한 70개에 가까운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스레숄드를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오버럴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로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현재 고객분들께 별도의 튜토리얼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이 히트맵과 그리고 바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혹은 어떤 서브젝트가 어떤 컨트리가 어떤 리스크 인디케이터에서 가장 위험 신호가 있는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거를 바탕으로 SDB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SDB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우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브젝트, 사이트, 컨트리 레벨뿐만 아니라 CRA 모니터 레벨에서도 우리가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 모니터, CRA 모니터 레벨로 지금 분석을 한 바 차트인데요. 그래서 혹시 특별하게 조금 뭐 놓쳐지고 있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니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모니터들을 통해서 이 바 차트와 히트맵을 통해서 모니터 레벨에서도 리스크 인디케이션을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프리딕션 환자 모집과 관련된 예측 모델링입니다. 다기관 임상에서 사실 스폰서에서는 예측된 타임라인까지 목표하고 있는 샘플 사이즈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현재 환자 모집 추이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타겟까지 도달을 하기까지의 그 예측 모델을 생성을 해서 타임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타임라인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댑티브 디자인을 통하여서 몇 개의 센터를 추가로 지금 이 시점에 모집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점프 화면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열어놓은 페이션트 리크루트먼트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 날짜,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타겟한 날짜, 그리고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 환자 수를 입력을 해주면 이런 현재 그래프 모집 추이와 그리고 예측 모델을 생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렌트 데이트까지 몇 명의 환자가 모집이 되어 있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추이대로라면 우리가 타임라인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94%의 확률로 타겟을 도달하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지나서 추가로 더 계속 환자 모집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1088명의 환자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예측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이 X축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측한 목표 지점을 도달해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additive adjustment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센터를 더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예측 모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밑에서 보이는 이 도표는 각 사이트별로 지금 환자를 몇 명 모집했고, 그리고 그 데일리 리크루트먼트 레이트, 그리고 위클리 리크루트먼트 레이트, 이런 환자 모집률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사이트별로 분석을 해주는 요약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어드저스트먼트 적응 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적응 조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스레숄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적응 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16개의 센터가 추가 모집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개 추가 모집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성이 된 이유는 지금 센터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도달할 확률이 7%다. 센터를 2개 더 추가했을 때 목표를 도달할 확률이 10%다라고 해서 지금 목표 분석을 멈추게 되는 시점이 센터 수가 16개에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 16개에서 멈추게 된 이유는 우리가 스레숄드를 0.85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이라고 지정이 되고 이 probability가 0.85%를 넘어가게 되는 이 지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도달할 가능성이 85%가 넘어간 지점에서는 센터 모집을 멈춘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맞는 필요한 센터 수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 환자 타겟을 도달할 때까지 100% 타겟 데이트까지 환자 모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1로 설정을 해두면 10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때까지 센터를 추가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플롯들을 생성을 하여서 환자 모집 예측 추이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드인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들도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프 클리니컬 데이터 매핑 툴이라는 이것은 애드인 형태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애드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앞에서 로우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주고요. 이 전처리에 맞게 지금 C디스크에서 SCTM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requirement, 지금 여기는 required column only라고 되어 있는데 SCTM에서 컨디션이 required인 변수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매핑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 이후에 데이터를 매핑을 자동적으로 해주고요. 이 자동적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연구를 점프 클리니컬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바이오스태티스티션이나 DM, STM을 할 수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그렇게 유용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메디컬 모니터들이나 PV 팀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ADSL, DM, 그리고 SubDM을 기반으로 한 필터링 기능만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사용자 기능 필터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50살 이상의 남성분들, 그리고 빌리루빈 수치가 0.05 이상인 50살 이상의 남성분들을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 하단에 서브파퓰레이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인 SQL문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동적 리포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 아웃풋으로 출력을 할 때는 뭐 PDF라든지 RTF의 형식으로 정적 리포트 형식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터를 걸어서 보고 싶다거나 뭐 추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고 싶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정적 보고서 형태가 약간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리포트 형태를 공유할 수 있게 개발된 툴이 바로 점프 라이브라는 툴이고요. 점프 클리니컬에 생성된 리포트를 퍼블리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CRA, 연구자, 메디컬 라이터, 그리고 스태TM, PV, 메디컬 모니터들이 다양하게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프 클리니컬은 예를 들어 뭐 소수만 구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양한 유관 부서의 점프 라이브를 통하여서 이 동적 리포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점프 라이브에는 뭐 코멘트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팀즈에서도 골뱅이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용자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멘트도 남길 수가 있고요. HTML 포맷으로 형식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왔는데요. 네. 이러한 형태로 동적 보고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옆에 있는 다양한 점프 클리니컬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수신자도, 리포트의 수신자도 함께 적용을 하여서 리포트를 다양하게 탐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회원정답 jmp.com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